네, 안녕하세요. 책으로 배우는 주식 북카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경기, GDP 성장률, 금리, 통화량, 환율, 물가, 경상수지와 주가의 관계에 대해 책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제작을 위해 제가 읽은 책은 바로 주식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입니다. 주식 기본서로서 정말 읽기 쉬웠고 내용도 아주 풍부했습니다. 이 책의 많은 내용들 중에서 극히 일부를 발췌하여 영상을 제작한 것이니 더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는 직접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경제적 대세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세 상승기에는 시장에 적극 참여하고 대세 하락기에는 시장을 떠나쉬는 것이 좋습니다. 쉬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세를 잘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기, GDP 성장률, 금리, 통화량, 환율, 물가 등 여러 가지 지표에 따라 주가가 어떻게 변하는지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경기와 주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아시는 것처럼 경기와 주가는 동행합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주가와 경기, 금리가 시차를 두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처럼 시차를 두고 움직이는 이유는 주가는 경기를 예측해서 한 발 앞서 움직이고 금리는 경기를 확인한 다음에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측 그래프는 1975년 이후 40년간 우리나라의 경기 등락과 주가 움직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노란색 부분인 경기 침체기에는 대부분 주가가 하락하고 흰색 부분인 경기 화랑기에는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GDP 성장률과 주가의 관계입니다. 경제가 좋다 나쁘다는 흔히 경제 성장률, 즉 GDP 성장률로 판단하는데요. GDP 성장률이 높다는 것은 생산, 투자, 소비, 소득이 증가하여 경제가 확대된다는 뜻이므로 기업 입장에서 보면 매출과 이익이 증가합니다. 이는 기업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뜻이므로 주가도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GDP 성장률이 높으면 주가는 강세를 보이고 GDP 성장률이 낮으면 주가는 약세를 보입니다. 근데 GDP 성장률만으로 경제의 호황과 불황을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2018년 GDP 성장률 전망이 6.5%로 높은데도 경제가 좋지 않다고 하고 미국은 2.8%로 낮은데도 경제가 좋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나라마다 잠재 성장률이란 것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한 나라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노동, 자본 등의 생산 요소를 모두 최대한 활용하였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입니다. 즉, 한 나라 경제의 최대 성장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GDP 성장률로 경제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잠재 성장률을 비교한 GDP 갭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 GDP 갭을 구하는 공식은 GDP 성장률 마이너스 GDP 잠재 성장률입니다. GDP 갭이 플러스이면 경제가 호황 또는 회복 국면이고 마이너스이면 경제가 불황 또는 침체 국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쉬우실 것 같은데요. 아까 GDP 잠재 성장률이 한 나라가 달성할 수 있는 최대 맥시멈 성장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GDP 갭이 플러스가 나온다는 것은 GDP 성장률이 이 맥시멈, 이 최대 성장률을 초과 달성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성장률이 아주 높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경제가 호황일 거고 회복 국면이겠죠. GDP 성장률 전망은 IMF 사이트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은 아래 자막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GDP와 GDP 갭, 그리고 경상수지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GDP 갭이 2023년까지 마이너스인 걸 보니 경제가 불황 또는 침체 국면인 걸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금리와 주가의 관계입니다. 보통 금리는 주가와 반대로 움직입니다. 우선 기업 입장에서 보면 금리가 떨어지면 금융 비용이 줄어들어
수익성이 좋아지고 재무 구조도 개선됩니다. 따라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주가도 상승하게 됩니다. 반면에 금리가 높아지면 이자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투자도 줄고 수익도 감소하여 주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또한 예금 금리가 낮으면 은행 이자로 만족할 수 없는 자금들이 다소 위험해도 높은 수익률을 찾아 증권 시장으로 옮겨갑니다. 따라서 기업의 가치와 상관없이 돈의 힘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이른바 금융 장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금리의 고점 못지않게 금리의 추세도 중요한 장세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금리가 상승 추세이면 채권의 가격은 하락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헷갈려 하실 겁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이자율이 높아져 채권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는 건 아닌지 많이들 헷갈려 하실 건데요. 이에 대한 해답은 고정금리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권은 고정금리에 중도 해지가 불가능한 채권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에 이자율 10%짜리 채권이 있습니다. 1년 만기이면 1년 뒤에 1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날 금리가 올라서 채권의 이자율이 20%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현재 채권 이자율이 20%인데 이전 이자율 10%짜리 채권을 누가 같은 가격에 1000만 원씩이나 주고 사냐는 말이죠. 당연히 이전에 발행된 10%짜리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금리가 상승 추세이면 반대로 채권의 가격은 하락합니다. 이는 채권에 투자된 자금을 주식으로 이동하게 만들어 주가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하락 추세라면 이는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는 뜻이므로 주식 자금이 채권으로 이동하여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통화량과 주가의 관계인데요. 통화량이 증가하면 단기적으로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낮은 금리를 활용해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그로 인해 기업의 성장성이 높아져서 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늘어난 시중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어도 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두 나라 화폐 간의 교환 비율인 환율과 주가의 관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원화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이고 환율이 내려간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원달러 환율이 1100원에서 1000원으로 떨어졌다는 의미는 지금까지 1100원을 들여 1달러를 사왔는데 이제는 1000원만으로 살 수 있다는 뜻이므로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그만큼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이 떨어져서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 한국 증시에 투자하기 위해 들어온 외국인은 유리해집니다. 그만큼 외국인 투자 자금이 더 유입되므로 주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 금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1억 달러를 수출해도 환율이 1100원일 때는 1100억 원의 자금이 들어오지만 환율이 1000원으로 떨어지면 1000억 원의 자금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환율이 떨어지면 불리해지고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환율의 하락은 증권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되지만 기업 수익 면에서 보면 마이너스 효과이므로 주가 하락의 요인이 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고 경제가 그만큼 좋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 가장 좋은 것은 환율이 안정적으로 하락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물가와 주가의 관계입니다.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물가뿐만 아니라 주가도 올라가므로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아닌데요. 인플레이션일 때 주가가 상승하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첫째로 GDP 성장률이 높아야 합니다. GDP 성장률이 저조한데 물가만 올라가는 경우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둘째는 물가가 올라도 GDP 성장률과 금리보다는 낮아야 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GDP 성장률이나 금리보다 높으면 사업을 하거나 은행에 저축하는 것보다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해져 시중 자금이 투기 시장으로 몰리게 됩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극심한 투기 뒤엔 언제나 극심한 경제 불황이 따라다녔습니다. 인플레이션과 달리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일 때는
증시가 상승하지 못합니다.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생산성이 높아져서 공급량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불경기로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전자는 증시 악재가 아니지만 후자, 즉 수요 감소로 인한 디플레이션에서는 주가가 상승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상수지와 주가의 관계입니다.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것은 수출이 수입보다 많았다는 뜻이므로 기업의 실적이 좋아져서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됩니다. 반대로 경상수지가 적자면 기업의 실적이 나빠져서 주가 하락의 요인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 화면과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잠시 화면을 멈추셨다가 정리하는 의미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며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그날까지 열심히 독서하여 더욱더 알찬 정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